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윤기 선생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엄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 블루키 TV에서 저희가 네.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네. 직접 이곳에 왔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어디 캠퍼스인가요? 여기는 지금 제주 본점이고요. 제주 본원이죠. 네, 본원이고요. 그리고 서울에도 네, 서울은 압구정에 지금 있습니다. 압구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압구정에 이제 그 압구정역이랑 로데역 딱 중간에 있는 거기 신구중학교. 네, 신구중학교. 네, 신구중학교 맞습니다. 예, 예. 신구중학교 그쪽에 있습니다. 저기죠. 호산 산부인과 건너편. 네, 맞습니다. 네네. 그쪽에 있습니다. 예. 뭐라고 검색하면은 이게 나오나요? 저희 옥스퍼드 아카데미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도 나오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옥스퍼드 아카데미 치면 옥스퍼드 아카데미. 네, 서울 캠퍼스 하면 이제 압구정점이 나오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본원 하면 여기 나오고요. 네네. 두 군데가 나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이제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 네. 굉장히 너무 산뜻하고 예쁘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지금 오픈하신 건가요? 저희가 오픈한 지는 1년 반 됐고요. 1년 6개월. 재작년 10월. 네. 공사. 2019년 네, 말에 맞습니다. 이제 오픈했어요.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오픈하셨군요. 예. 사실 민윤기 원장님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제주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5년 전, 4, 5년 전에 학부모님들이 너무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그때 그 전에부터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멋진 학원을 만드셔가지고 네. 좋은 같은 다른 원장님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어떻게 하다가 이 학원을 설립하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 이제 일단 제가 처음에 왔을 때 5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과외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저 혼자 과외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맞는 이제 친구, 선배, 후배 이제 같이 이제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을 이제 각자 수업을 하되 이제 그 장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학원을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의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이제 예를 들면 영어를 수업하시는 분이 수학생 괜찮으신 분이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일단 장소를 제공하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했죠. 예. 민 원장님은 담당 과목이 전 수학이시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옥스퍼드 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독특한 어떤 공동 운영하는 책임 운영하는 그런 제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어떻게 간략하게라도 해주시고 어디서 만난 분들이고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옥스퍼드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다른 학원에서 일했을 때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의 이제 퀄리티 컨트롤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학원의 이름을 보고 갔다가 원장님 수업을 못 받고 이제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 챙기는 차이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동기나 후배, 선배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이념 자체가 이제 같이 마음이 편한 사람들끼리 일을 하자가 돼서 그래서 제가 원장이지만 저희가 원장만 5명이고요. 제가 다들 원장이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직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그냥 각자 자기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선생님 와서 그냥 월급 받고 가고 이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시고 그렇죠.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수 인원이 될 수는 있지만 최대한 검증된 그런 의미로 만든 학원입니다. 이야, 최고 이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교육 쪽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강사 수급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단점이기도 한데 대량 생산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분원을 3-4개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옥스퍼드면은 당연히 이제 컬리지 시스템을 가잖아요. 어디 컬리지에 그럼 저는 키블 컬리지 졸업했어요. 키블 컬리지. 네.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컬리지요? 다 다릅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다른. 네. 재밌겠네요. 전부 다 전공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옥스퍼드는 그러면 어떤 옥스퍼드 어학원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원들 중에서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IB 그리고 IB 전 단계인 IGCSE, MIP 과정을 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많이 수업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영국 학교나 아니면 캐나다 이쪽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메인 위주로 되어 있는 학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은 이 제주도에 있는 IB 학원들, 학교들 예를 들어서 NLCS도 있겠고, 브랭섬홀도 있고요. 브랭섬홀도 있고, 그런 학교들이
주 타겟이겠네, 현재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서 하실 때는 네. 당연히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오잖아요. 예를 지금도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리치나 아니면은 체드윅 같은 학교들도 네, 좀 개인으로 수업하시는 아무래도 지금 멀기 때문에 보통 그런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요. 이제 뭐 서울 캠퍼스에서는 저희가 또 방학 때 보통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럼 몇 월부터 몇 월 정도를?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가 12월 겨울방학이고 중순부터 1월 초. 네, 그리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서 6월 25일부터인데 보통은 6월 18일 정도 그때부터 8월 초까지 해서 이제 여름방학이 있고요. 그리고 8주 정도 되네요. 그치 7주, 8주 정도 된다. 네, 근데 첫 주에 이제 뭐 얘네가 방학을 수요일 날 시작하고 목요일 날 시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주도 학교들은 그 주를 제외하면 이제 7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추석 방학도 2주 있고 뭐 설날 방학 2주 있고 구정 방학 봄에도 있잖아요. 봄에도 봄 방학도 이제 3주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에 맞춰서 이제 수요가 정해지는데 보통은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촬영이 5월 지금만 중순 정도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올라오시겠네요. 다시 서울로 가는데. 알겠습니다. 때마다 올라가는 이제. 네, 그래요. 거기서 다음에 거기서 뵙겠네요. 네. 거기 오시면 또 이 촬영을 하죠. 그 옥스퍼드 학원의 가장 큰 그럼 강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가 이제 옥스퍼드다 보니 다들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고 아무래도 뭐 이게 단순히 그냥 일단은 뭐 잘 간 사람이 잘 가르치나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노하우 같은 거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 저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을 고용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인터뷰도 보고 이제 뭐 다른 데 사이트에도 올려보고 해서 면접을 봤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시한 거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많이 늘려서 학원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장점은 모든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이제 보장이 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퀄리티를 보장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지금 조금 1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과목을 최대한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겹치지 않게 이제 물리 전공하신 분, 뭐 엔지니어링 전공하신 분, 뭐 과학 전공하신 분 다 다르게 수학, 뭐 여기 뭐 히스토리도 있고 이콘도 있고 지금 메이저 타입 영어도 있고, 네, 영어도 그럼 있고. 여기서 대부분 모든 IB 시스템에 있는 과목들이 다 공부되나요? 거의 다 커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우, 엄청나네요. 그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같이 이제 동업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IB 그 고등학교를 다 나오셨나요? 저희 IB 고등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A레벨, 영국 A레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SAT나 AP를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신 분도 계시고요. 네. 원장님은 그 영국에 어떻게 하다 처음에 가시게 됐어요? 저는 일단은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미국이랑 영국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셔서 전 축구를 더 좋아하니 영국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갔고요. 그리고 제 누나가 일단은 그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먼저 해서 가갖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누나만 가는 건 안 되니 너도 가라 해서 1년만 있다 와라. 그런데 제가 싫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오는 게 싫다? 아니요, 가는 게 싫다. 나는 한국이 좋다. 나는 여기서 애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고 한국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라. 그래서 이제 어머님 그러면 비행기표 환불을 해야 되는데 데포짓이 있잖아요. 왜 못 돌려받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10년이 지났죠. 거기서 그 디포짓이 참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네요. 그 여기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만 드리고 학원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 어떤 몇 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시점에 오면은 되는 뭐 처음부터 가르치는 데 있겠고 아니면 뭐 10학년 바로 전까지도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건 사실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워낙 선행을 많이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수학에서 가장 큰 시험은 11학년에 보는 이제 IGCSE 시험 그리고 13학년 때 보는 IB 시험이라고 했을 때 11학년 때 보는 시험을 11학년 때 준비한 학생은 거의 없어요. 보통 수학은 워낙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8학년, 9학년 이때 학생들이 수학은 그런데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북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들 이제 토론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또 저학년일 수 있지만 몇 학년 정도 저학년인가요? 보통 이제 북클럽 대상이 저희가 지금 열었을 때는 7학년, 8학년 이때였는데 저희가 사실은 6학년 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일단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 학원 자체가 이제 고학년 위주로 보통 많이 수업을 하는데 수학은 저학년도 희망하셔서 오긴 하지만 저희 학원은 일단은 지금 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9, 10, 11? 90, 11.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이어서 그 수학에 대해서 잠깐 수학을 담당하시니까 맞습니다. 제 질문을 좀 할게요. 그 보통 이제 IB를 그 과정에 이제 오면은 왜냐면 네. 한국에서는 IB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뭐 저학년 때부터 들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9학년이나 뭐 10학년 이쯤에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IB를 어찌됐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과정이 되면은 IB에서 어느 정도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가령 뭐 네. 예를 들어서 10가나 뭐 아니면은 뭐 미적분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네. 개념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은 많은 그 저희 불키TV 독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수학과 이제 물론 수학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하는 언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언어라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용어도 다르고 그리고 취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도 모든 문제가 다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짧게 빠른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영국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도 다 점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식을 길게 쓰면서 한 문제가 이제 배점이 큰 건 20점까지도 올라가는 이제 보통 에세이 과목을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수학도 그런 게 있어요. 파트 A1, A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 수학을 너무 깊게 고등학교 레벨 네. 뭐 수원, 수투 다 한다고 네. 했을 네. 때는 그게 그렇게 많은 100의 노력을 했을 때 100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학년들이나 제가 이제 어머니께 많이 상담받는 부분은 저학년들 많이 오는데 저학년들 이제 추천을 드릴 때 이제 뭐 제가 저학년 초등학생이라던가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는 분들 추천을 드리면 제가 한국 수학은 중학교 3학년 거까지는 해도 좋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고등학교 과정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영국 수학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기술, 테크닉 이런 거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말을 이제 수학도 풀어서 써야 되고 그 논리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표현 과정이 점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전 과정까지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큰 IB의 강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뭐 미국이 굉장히 후행하는 면이 있지만 그 미국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뀌고 있죠. 심지어는 그 뭐 멀티플 초이스로 나오는 객관식으로 나오는 그 질문도 요즘은 이제 그 수학적인 그 공식 속에서 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말로 네. 언어적인 수학으로 이제 많이 접근하니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그러면 AP랑 IB랑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게 질문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일단 AP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식을 집어넣고 여기에다 하면 답이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냥 대량의 문제를 풀려면 그 방법을 외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수학은 이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이제 I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 문제가 유형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독해가 좀 돼야 돼요. 아이가 영어로 문제가 써 있으면 그 식을 만들어서 내는 문제도 많고 그리고 이게 또 AP 같은 경우는 칼큘러스, 스태티스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쵸. 칼큘러스는 칼큘러스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스탠스에서만 시험 문제 나온다 반면에 IB는 2년 교육 과정을 한 번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번 문제였어도 파트 A에서는 뭐 통계였다가 갑자기 B에서 미적분으로 가고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에세라고 ACL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이어 레벨을 수학을 꼭 해야 되냐? 네. 이거 굉장히 많은 네. 분들이 딜레마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령 뭐 이런 단어를 쓰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뭐 우리 애는 문과다. 뭐 문과라는 개념이 잘 없지만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문과인데 그러면 수학을 대학교 가기 위해서 꼭 네. 하이어 레벨을 해야 되느냐? 아, 네네.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이가 문과 성향이다, 이과 성향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이제 IB를 들어가는 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1학년, 12국으로 치면 11학년, 영국에는 12학년인데 그때쯤이면 성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 레벨의 난이도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과목 중에서 하나인데 이제 보통 이제 수학을 해서 이점을 갖는 대학교 과목들, 그러니까 대학교 과목들 중에서 수학을 해야지 좋은 과목들은 사실은 수학을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봤을 때 뭐 이코노믹스, 경제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 과학이라던가 이런 과목들은 수학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대학교에서 수학을 선호함 이렇게 써 있다 하면 수학을 안 했을 때 수학을 한 학생보다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레벨 수학을 어려워한다면 대학교 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그렇죠.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이 레벨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떤 과목을 도저히 안 할지, 되겠다, 나는. 내가 어떤 과목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 만약에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아니면 수학을 좀 많이 어렵다는 친구들은 스탠다드라는 게 더 추천드리는 게 하이 레벨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이제 물론 공부를 하고 선행을 해서 하이 레벨 해도 좋지만
이제 I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 3개와 스탠다드 3개를 골라서 이제 자기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인이 무조건이란 건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맞게끔 고르는 게 맞고요. 사실은 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IB가 요번에 개편이 되면서 하이 레벨 스탠다드 레벨에서도 또 두 가지 이제 AAAI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통계 쪽 수학과 이제 애널리시스 미적 분석에 그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P랑도 비슷한 AP도 칼큘러스 했을 때 나눠져 있듯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것도 이제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또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요. 흥미롭네요. 그 보통 제일 어려워하는 한국 학생들이 이제 네. 가르치시면서 한국 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 쪽에서 네. 이게 뭐가 있을까? 어떤 면이 어려울까? 예를 들어서 뭐 연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네. 언어적인 이해가 안 된다든지 네. 아니면 그걸 풀이하는 과정에서 논리가 결핍됐다든지 뭐 어떤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을까요? 사실 학생들이 대수학, 알지브라 쪽은 잘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예를 들면 로그라던가 아니면 뭐 2차 관정식, 3차 관정식, 방정식 쪽은 다 잘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통계 쪽에 나오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통계가 나와서 문제에서 뭐 10명 중에 3명이 감기에 걸렸다 이런 식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통계를 쓸지 아니면 샘플링을 해서 써야 되는 건지 그거를 아이들이 독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이 어려워하는 거 이거는 원국인들도 어려워해요. 사실은 이건. 근데 이제 통계 쪽은 그리고 선생님들 가르치기도 어려워해요. 그때마다 이 단어 쓰면 이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때마다 다른 거라서 어려워하죠. 보통 통계 쪽이 제일 어려워요. 이야, 그래요. 사실 그 말씀하신 문제가 그 미국 수학에서도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AP 스탯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차라리 멀티베리어블이나 리니어 알제브라를 가라. 왜냐면 스태티스틱스 하면은 아이들이 이건 수학이 아닌데 뭐 이렇게 맞아요. 느끼는 경우도 맞아요. 많고 또 언어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도 힘들고 또 심지어는 귀찮게 뭐 가서 학교에 이제 인구 조사해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맞습니다. 너무 많이 소요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 그 수학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뭐를 안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뭐 부탁의 말씀 같은 뭐 아니면 학생이나 부모님들한테 네. 있으실까요? 일단은 수학은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게 누적이 되고 이게 뭐 11학년 때 쌓여서 그렇죠. 계속 그 기본기가 쌓이고 하는 거라서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기본기가 없이도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는 거예요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아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났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나중에 가면은 이제 예를 들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풀 수 있는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계산 실수가 한번 나온다, 뭐 실수가 한번 나온다 이러면 뒤에 거가 다 같이 이제 무너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넘어가. 이거 괜찮아. 나 이거 한 번 더 보면 기억날 거야.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문제를 볼 때 아이들이 수학은 지레 겁먹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가장 100% 학민 중에 한 70%는 수포자라는 말을 하듯이. 제가 그 질문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일찍 있었는데.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포기할 때가 이제 뭐 삼각함수 이때 많이 포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뭘 모르는지 모르겠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겁먹을 만한 과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수학과를 가는 것도 대학교 레벨이 아니고 고등학교 레벨이면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레벨을 정해놓고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걸 겁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기본기가 무너진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그 기본기가 있다면 문제에 겁먹지 말고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네. 사실은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럼 수포자들일 경우에는 어떡하냐 이 질문하고 싶었었거든요. 만약에 한국 시스템하고 좀 안 맞거나 해서 제주도로 이제 뭐 아니면 다른 IB 학교로 왔다. 근데 진짜 수학은 뭐 논지 몇 년 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거를 하는 게 나을까요?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반도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학생은 보통은 반을 운영하는 개인 수업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 학생들은 1대1로 붙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수학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제일 좋다고 보는 수학의 제일 장점을 느끼는 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아이가 맞게 하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고 해서 그 시간만 지나면 아이가 자신감 찾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처음에 기본이 부족한 아이가 만약에 이제 학년이 높으면 또 다른 얘기고 학년이 낮으면 또 다른 얘기인데 학년이 높다 했을 때는 그 친구는 다시 기본기부터 해야 돼요. 기본이 나쁘더라도 학년보다 낮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또 뭐 나 알아 이거 괜찮아 하는 것도 문제 계속 풀어서 진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저 같은 경우는 칠판에 나와서 풀어보라고 시키는 이유가 그러면 본인이 그냥 답만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용 이해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런 식으로 기본기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성적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겨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학은 자신감 생기고 그 자신감으로 이제 나 어려운 문제 나와도 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IB에서는 그 partial credit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푸는 과정에서 네. 답이 궁수로 아, 틀렸거나 네, 있습니다. 아니면 뭐 네. 과정은 맞았어도 네,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앞에 이제 과정당 식당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표시하면 1점, 이 식을 표시하면 1점, 그 다음 1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풀 과정이 중요합니다. 야, 뭐 너무 제가 사실은 이 민윤기 원장님을 전에부터 알았던 게 너무 수학으로 여기서 유명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학생들이 거의 뭐 풀로 하루 종일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 5년 전에 4, 5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학부모님한테 들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또 다음에 서울에 오시면 한번 또 그때 여름 전에 한번 촬영 좀 하죠. 네, 제대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